네,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당 선대위 점점 더 바빠질 텐데요. 상황 어떤지 관계자들께 직접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2주 안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렇죠. 3번 정도면 이제 끝나고 바로 대선이 옵니다. 조금 긴장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시지 않아요? 압박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너무 국민의힘도? 계속 느끼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은 좀 약간 더 무뎌지는 느낌. 오히려 네. 좀 익숙해지는 느낌. 네, 압박감은 엄청 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압박감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이경 대변인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이게 복도 약간 제로섬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 둘 다 복을 다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 달 후에 희비가 그렇죠. 달라질 그래서 거라서. 어쨌거나 저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그러게요. 듭니다. 30일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30일 전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두 후보가 계속 혼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변인님부터 이 상황을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희 디라이브의 특징 한 줄 네. 정리. 네,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찍을 것이다. 네, 유권자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지금 뭐 토론회도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 후보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네거티브 싸우려고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일할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예. 후보가 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마 지금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만인 것보다도 뭐 현재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아직까지는 그 여론조사에 반영하지 못한 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좀 미워서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아직도 같다. 그게 느껴지시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군요. 실제 예. 투표 때는 아마 다른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찍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재명 캠프의 셀프 낙선 운동이라고 무슨 한번 말씀이신 거죠? 정리해 그거는?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창 이제 저희 당에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랑 막 처음 싸우고 이럴 세게 때 나오시는데, 예. 그럴 때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재명 후보 그냥 어디 휴가 가셔도 될 것 같다. 요즘 같아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분위기면은 그냥 윤석열 후보가 조금 휴가 갔다 오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순천 오셔가지고 며칠 쉬다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그 정도로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보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제 터무니없는 그 어떤 뭐 동영상을 본인들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리시고 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재익 PD에 대해서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하니까 본인들이 막 찔리셔가지고 거기 뭐 고소하겠다 막 그래가지고 압박 넣어가지고 하차시키고 거기 저도 가끔 나갔던 프로인데 없어져가지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지금 제보자 A 씨,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제보자한테 아니 뭐 그렇게 싫었으면 나가지 그랬냐. 아니 무슨 학폭 피해자한테 그럴 거면 전화까지 그랬냐 하는 소리 그런 거 하시고 뭐 이러니까 요즘 약간 그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마음이 너무 급하셔서 조금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짧게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말씀드릴게요.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제가 저희 대기실에서 같이 있어서 너무 거만하신 거 아니냐 우리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을 가만히 지켜보면 후보가 토론회 때 후보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부족함이 역력히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거만함이 그 전에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은 뭐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가만두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단독으로도 장모께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께서 그 동업자들, 근데 동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의혹을 제기한 동업자들은 내가 정권 잡은 이 XS들
뭐 그냥 안도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시사전화 어떻게 보도. 윤석열 후보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권력이라는 것을 정권, 그러니까 국민한테 일할 권한이 아니고 이것을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오만함과 거만함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세워져 나오고 배워져 나온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캐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아까 카드 얘기, 제보자 A씨 얘기했는데요. 일부 좀 부정적인 그 제보자 A씨를 향한 부정적인 거는 저도 그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팩트는 아니에요. 제보자 A씨가 김혜경 씨를 본 적이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 두 분 다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7급 공무원과 제보자 A씨가 뭐 8급이냐, 뭐 7급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5급 공무원과 그 7급 공무원 사이에 그런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감사를 또 신청해 놓는 상태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 누가 권력을 잡으면 무서울지는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주당이 권력 잡는 게 더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 네, 저 같은 네. 사람들이. 아유, 조금 동의하지 뭐 못하시는 무섭더라고요. 분위기인데. 아니 그리고 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거만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요. 뭐 저는 오히려 그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별일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거만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체감하기로는요, 저희가 2주 만에 뵙잖아요. 근데 2주 사이에 이 뭐랄까 그 양쪽의 기운 대립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선거가 가까워진 게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 양쪽 다 동시에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치고 앞으로 나가서 1등 자리를 굳혀야 되는데 30일밖에 없다는 점이잖아요. 저는 사실 요쯤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요 남은 30일 동안 좀 어떻게 선거를 치러 가실 건지 그걸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른바 박스권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가실 예정이세요? 제가 2주 전에 박스권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27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3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여론조사가 네.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이긴 한데요. 네, 우선은 여당 후보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을까? 민생적인 그러니까 지금 부분? 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9시까지 인원 제한한 부분이 예, 좀 또 그 연장됐고. 연장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3차를 백신을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에 한 50%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만이라도 해서 우리 24시까지 12시 자정까지는 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이 14조 원인데 이걸 35조까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요. 민주당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적극적으로 또 어떤 다만 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성도 하고 천막농성도 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대표까지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의제 자체가 내 앞날이거든요. 나의 네, 미래. 예, 예.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라는 건데 이제 추경을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께서는 추경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싹 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가 부채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율은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34개 중에서 4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계 부채율 상승률이 너무 1위거든요. 높아요. 네.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가계부채를 많이 받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전에 말씀드렸죠. 50% 그러니까 50% 이하 국민들이 가진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5.6%밖에 되지 않는다. 이분들의 부채가 훨씬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많이 의석수가 있는 여당이 좀 더 강력하게 이런 의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강조하실 거란 지금 말씀이신 국민들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의제가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민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순풍에 돛단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여론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이제 받아 안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저희 당에서 바라는 것은 이제 와가지고 또 뭐 여론조사하고 뭐 단일화 룰 가지고 룰 싸우고 협상하고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에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 그게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후보 간의 담판에 의한 단일화 그리고 이제 좀 더 제 입장에서 바라건대 예. 안철수 후보께서 예전에 이제 민주당 분들한테 양보는 시원시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저희한테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 쭉 종합하면 후보들끼리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갑자기 발표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뭐 협상단을 꾸리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네,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우상호 의원 녹취를 좀 봤는데 민주당도 약간 열려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열린 것만 내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것으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국민의힘과는 아마 어렵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더 얘기가 나오는 듯한 분위기는 저는 이제 읽혀졌는데요. 네. 근데 명분이 중요하겠죠. 어떤 명분일 것이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독식하지 않는 구조를 갖는다. 그런 명분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물밑 접촉 같은 것도 하고 계세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근데 뭐 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있는 부분으로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지금 단일화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듯하게 보여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 나름대로 취재에 의해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예. 근데 뭐 지지율이 약간 아직은 뭐 오차범위 내지만 그래도 후보가 토론에서 그렇게 망쳐놓고도 그 정도 지지율을 받아서 그런 오만함이 좀 새어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네. 짚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하다 하시니까 뭔가 안일화가 떠오르네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는? 저희 뭐 상당히 여유가 많으시네요, 진짜로. 오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지율이 예.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2, 3위 후보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2, 3위 후보끼리 뭐 단일화 많이 하십시오. 이 상황을 네. 누군가 한 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윤토영님. 서로 데려가려고 하네 라고 하시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특히 이번 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랑 별도로 그러니까 단일화랑 별도로 TV토론, 다자토론은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8일이 아니라 11일에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후보의 몸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정당들끼리 만나봤더니 JTBC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셨다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미루자고 하신 거예요? 네. 우선 건강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요새 보면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가 제일 건강해 보여요. 요새 표정도 좋고 뭐 혈색도 좋고 뭐 소맥도 드시고. 네, 또 하실 때문에 말씀을 막 충전 중이세요. 네, 굉장히 뭐 건강 상태 좋으시고요. 예. 다만 실무진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방 일정이 많기 때문에 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뭐 장기침을 좀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협상 중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한국기자협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좀 관여하신 바도 있고, 뭐 비례 후보를 추천하신 적도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종편 4사와 그다음에 보도 전문 2사가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방송 토론이 한 거의 40%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39%. 네, 그래서 두 번째 방송 토론도 아마 꽤 관심이 높을 텐데. 그럼요. 이걸 굳이 JTBC에만 몰아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종편 4사, 보도 채널 2사 전부 다 참여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11일에 하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근데 좀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11일로?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2차 토론에 대해서 뭐 11일 정도 아마 그 얘기가 먼저 제안을 했던 날짜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토론회가 양자든 다자든 날짜들 다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팩트체크 하나 할 게 뭐냐면은 한국기자협회에서 비례 의원을 이제 추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 그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글쎄요, 지금 8일 날 준비가 덜 된 후보라서 8일 날 하는 것을 하루나 이틀이라도 좀 더 준비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가. 후보들이요, 일정 다 많습니다. 지역 안 간 후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뭐 아니길 다행히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전 토론회에서 빵야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빵야 했던 부분이요. 아, 그래요? 그거. 네네. 아, 되게 근데 이것이 좋게 보셨나 자신감인가? 봅니다. 네. 그냥 후보가 지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면은 좀 당황해서 많은 큰 제스처를 하거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많이 읽혀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버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는 뭐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토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여론의 지표로 확인되는 걸로도 봐서 윤석열 후보 토론 뭐 잘했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 보면서 저도 뭐 물개박수 치고 그랬는데 물개박수 치셨어요? 네, 물개박수 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토론에 대한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은 두 번째 토론 이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요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자 토론 협상도 오갈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거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자 토론도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두 당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양자 토론 하자고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 쪽 실무진들이 뭐 대장동 때문에 걱정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자료를 지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를 보여주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판넬 이런 거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자료를 아예 갖고 가지 말자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피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 토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허위 사실이고요. 자료를 무조건 양자 토론이 이제 진행되는 만약에 양자 토론 얘기가 된다면 자료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양자 토론이 국민의 이제 민생이 살 길을 위한 양자 토론이냐, 그냥 무조건 네거티브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만배 씨 녹취록도 나왔었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를 했었고 박영수 특검 변호사였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뭔가 봐주기가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녹취록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의 이름은 많이 거론되고 서로 모른다고 했었는데 무슨 험한 말도 하는 사이이다, 뭐 봐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양자 토론 네거티브에만 너무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뭐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이런 토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궁지에서 올린 건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네거티브 말고 정책 토론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음 토론도 그렇고 양자 토론이 성사되더라도 약간 정책으로 굉장히 뜨겁게 붙어보는 그러면은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그 부분에 이런 대해서는 생각이 되게 좋죠. 듭니다. 그쪽에는 공감대가 더 있으신 걸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증할 부분은 해야 되니까 또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진검승부도 한번 재밌을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앞으로 네. 한 달 동안 기자들이 정말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다 받아쳐야 되거든요. 그 무슨 내용을. 자,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로요. 언제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양당 관계자들이 직접 뽑아오는 이 공약 꼭 홍보하고 싶습니다. 인데요. 자, 먼저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오늘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공약 하나가 있다면 세 개를 무엇일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소확행 공약 네. 간단하게 세 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쭉 말씀해 주시죠. 층간소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네. 층간소음이 그 데시벨이 43, 낮에는 43, 저녁에는 뭐 38 데시벨이 있는데 이것이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처리가 안 합니다. 돼요. 네. 네, 그런데 기준치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거,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112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키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동차세가요. 우리나라가 3천만 원짜리가 자동차세가 87만 원 정도, 3,000cc고요. 근데 이제 그 수입 자동차가 뭐 1억이 넘는 것도 이게 3,000cc가 안 되면은 뭐 75만 원, 8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우리가 낼 때 COD,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참 합당하다고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졸음 쉼터입니다. 근데 이 졸음 쉼터에 대해서 이제 그늘막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제 태양광 판넬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 그 공약으로 추천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머리를 심는다는 것처럼 국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중국 업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80%가 네.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이제 광주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는데
광주에 이제 방사선 원자력 의료센터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최첨단 암 센터를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광주광역시에. 네, 제가 이걸 왜 꼽았냐면은 광주랑 전남이 아무래도 의료가 좀 사각 지역에 가까워요. 특히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단 하나도 없는 유일한 광역 자치단체거든요. 아마 세종시 정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뭐 의료 수준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잘 짚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속도를 즐기시는 이제 자동차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광주에서 그 F1 경기를 했던 영암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 스타일의 아우토반을 좀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나 굉장히 빠른 자동차들도 이렇게 좀 시험도 하고 빨리 좀 달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빨리 달리는 거 좀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종종 이용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전남 광주 공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명륜대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 텐데 대선 D-23이겠죠? 그때 또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